근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홍은동 사저죠. 이제 사저에서 관저로 이제 출근을 했는데 아직 관저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를 비우고 나서 거기 도배 문제라든지 뭐 장판이라든지 우리 이사하면 의례적으로 해야 될 산림기구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네, 산림기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김정숙 여사께서 살림살이를 맡으시니까 김정숙 여사가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요즘 포장이사에서 이사를 하는데 사실은 아내가 집 주소 주면은 하루 종일 딴 데 있다가 집 주소 보고 마지막에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김정숙 여사가 원하는 대로 관저에 생활하는 부분은 많이 챙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김남국 변호사 보면은 이게 인수위 시절에 언론에 공개가 안 되고 쫙 정리를 하는 건데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출퇴근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 부분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이 부분 과정에서도 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소탈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홍은동 자택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경호가 뭐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면서 경비원도 찾아가면서 불편함을 드려서 미안하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주민들도 사실은 주민들에게도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출근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아파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모여있는 그 자리에 차를 가다가 멈춰가지고 또 내려가지고 일일이 주민들과 셀카 사진을 또 찍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이제 중기능, 그 스마트폰에 이렇게 땡기고 늘리고 이렇게 하는 중기능을 못 사용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기능을 정확하게 또 알려주면서 이게 중기능이 땡겨졌으니까 가까이 찍으면 얼굴이 이제 좀 크게 나오니까 멀리 찍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까지 친절함을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하나하나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행보 자체가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영부인이 있는 거니까 김동구 대표 이번에는 제2부속실이 다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영부인을 이제 보좌할 수 있는. 예. 아마 제2부속실이 다시 부활이 되리라 보고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활동적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프로포즈도 이 여자가 먼저 결혼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그랬고,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 이 격전지였던 호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뭐 대중 목욕탕도 이렇게 매일 가서 거기서도 이렇게 이 지지를 호소하고 이랬듯이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나서고 어떤 이런 일보다는 정말 이렇게 우리 사회에 있던 이 어두운 구석을 갖다가 닦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이 문을 열 때 삐걱거리는 소리 역할이라도 하겠다. 이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영부인하고는 좀 다른 모습의 어떤 그 상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소탈한 행보 이거의 백미는 아무래도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근데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뭐 걱정도 많이 하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또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래서 뭐 위민관에 있는 집무실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뭐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선거운동 기간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아마 실무적인 경호팀이나 뭐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쪽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정보종합청사 쪽으로 일부 옮기는 부분은 뭐 불가피하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은 이제 효율성 같은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관저를 현재 그대로 하고 출퇴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관저 자체도 조금 더 시내 쪽으로 뭐 같이 옮길 것이냐 언제부터 포함해서 집무실을 그러면 전체 뭐 비서진을 다 옮길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중심으로 어디까지 그럼 이 정부종합청사 쪽으로 옮길 것이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광화문 대통령, 광화문으로 상징되는 이 촛불이라든지 어떤 소통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있고 그 상징으로서의 이제 집무실을 이 광화문으로 정부종합청사로 옮기는 부분을
여러 차례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은 옮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아베 총리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원하고 있고요.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기 개최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을 포함시켰네요. 시진핑 주석과는 문 대통령이 40여 분간 통화를 했다고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차례대로 전화 통화를 한 셈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광화문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광화문 청사에 드나드는 사람도 많고 근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가장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경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경호로 인해서 주변의 어떤 그 회사원이라든가 어떤 직장인들이 겪게 되는 어떤 그렇죠. 불편들을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로 이전하는 대신에 이 경호에 대한 원칙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그 대통령이 이동한다라고 한다면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잡고 그다음에 해당 관할 경찰서의 어떤 그 페트로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호위하면서 굉장히 뭔가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위해서는 어떤 편의를 봐줬지만 예. 다른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는 약간 불편함을 얻는 어떤 그런 어떤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열린 대통령, 그러니까 열린 경호를 해서 정말 경호 자체를 좀 최소화하고 예. 대통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어떤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국장님 그리고요 경호실장에 이제 주영훈 씨가 이제 임명이 됐는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그때부터 인연이 이어져 내려왔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이제 경호실에 입사한 건 1984년이거든요. 예.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가족 이 관저 쪽 경호를 맡았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가족 일종의 수행부장이죠. 가족들을 가까이에서 이제 근접 경호를 하는 이 가족부장이었는데 그 인연이 바탕이 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봉화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의 경호 팀장으로 경호를 예. 담당을 했었고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는 이제 권양숙 여사의 경호를 맡았었죠. 그래서 보통 이 봉화마을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이제 봉화마을 실장 뭐 이렇게 이제 불렸었죠. 그런 식으로 어떤 경호 관련하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주영훈 경호실장이 진작부터 뭐 사실상 만약에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 경호실장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예, 것이 예,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예.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동안에도 지난 연말에 박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도 관저 정치 이런 얘기들이 막 언론에 보도되고 할 때도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아니 과거 참여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다 마찬가지로 관저에서도 하고 했던 건 아니냐 막 그런 얘기 그때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영훈 실장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도 마찬가지인데 출퇴근 분명하게 했다. 뭐 이런 이제 반박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예.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경호 업무에만 전문성이 있는 그런 걸 넘어서서 예. 굉장히 뭐랄까요 충성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최 의원님 뭐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호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겠죠.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경호를 할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청와대 개편과 관련된 업무를 주영훈 실장이 담당을 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 계획안이라든지 지금 이제 경호실을 현재의 경호실 체제에서 좀 더 개편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작은 조직으로 네. 경호 업무를 경찰에 상당히 넘겨주는 이런 방식으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를 주영훈 실장이 맡아서 쭉 그 계획안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실현하는 데에서는 적임자라고 봅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강화문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경호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호 문제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쭉 이렇게 호흡을 함께했던 주영훈 신임 실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뜻을 받아서 경호 문제를 갖다가 그게 맞게끔 창조적으로 그 계획안을 세워야 되는 그래야 될 것 거거든요.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적절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경호실에서 반대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뭐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그리고요 강아지하고 고양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청와대가? 이제 청와대에 뭐 들어가는 거 모든 거 하나하나가 국민적인 어떤 관심인데요. 이제 사실은 퍼스트 도그라 그래야 되나요? 퍼스트 도그, 퍼스트 캣 이래야 될까 싶은데요. 예.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애견 공책, 그러니까 애견인들의 뭐 1000만 애견이라고 하는데 1000만 애견인들에게 맞춤형 공약을 낼 정도로 정말 그 애견 사랑이 정말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경남 양산에 있는 동안 본인의 어떤 반려견 마루를 정말 아끼고 사랑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과거에 동아일보 인터뷰였던가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불이 나면 가족들을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나올 것이 돈이나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중한 물건이 아니라 마루를 구해가지고 나오겠다라고 할 정도로 가족 다음으로 가장 챙기는 게 그 애완견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갈 때에 과연 어떤 개가 퍼스트 개헌이 될 것인가. 이제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마루를 아끼기 때문에 사실상 마루가 퍼스트 도구가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루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또 선물을 받았던 그 경주개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입양을 약속한 유기견 또 토리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 퍼스트 도구의 지위를 놓고 지금 경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다행히 이제 퍼스트 캣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이제 그 반려묘 찡찡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거는 이제 경쟁이 없는 상황인데요. 개하고 고양이를 고양이가 다 양산에서 있습니다. 같이 키웠군요. 예,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국민적인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애견인이 요즘 뭐 굉장히 늘어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좀 일정 정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